시장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가지의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은 골드만이고 SK하이닉스에 대해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편단심인 걸까요? 반도체를 향한 외국인의 뷰 첫 번째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를 보면 화색이 사라진 섹터가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고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의 리스크인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이벤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리밸런싱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뚜껑을 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정확한 시각과 반응은 어떤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트레이더들이 전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피드백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장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롱머니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그대로 들고 가자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티 리서치 피드백에 따르면 하이닉스에 대해 강한 시각을 바꿀 준비는 아직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보면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 아무런 투자 노출, 그러니까 익스포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의외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원시 그리고 HBM4 이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아웃퍼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 기조가 매도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하고자 하는 확신이 조금 올라갔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CLS에서 어제 발표가 된 ASML 그리고 TSMC 어닝콜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한 포지션 언급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TSMC는 어닝콜에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가이던스를 확대하기보다는 유지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ASML 역시 고객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은 보수적으로 캐펙스에 대해 전망을 했는데 이는 수급 측면에서 과잉 공급 우려를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전망은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HBM 수요 가시성을 여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HBM 쪽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우위를 가지고 있고 내년 말부터 HBM4 이 커스터마이징 수요도 이제 본격화되면서 SK하이닉스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고 CLSA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또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CLSA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유지와 함께 조정 시 매수로 본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종목의 주가 나란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또 같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0.74% 밀리고 있습니다. 26만 7,500원으로 좀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0.45% 오르며 장중 내내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포지션은 여전히 탄탄하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자라는 분위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점차 높아지는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좀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화장품 업종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 직격탄을 맞고 있죠.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관세는 기존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면제가 되던 한국 화장품에도 적용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 측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 내 K뷰티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관세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 방문 시에 제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여행하는 친구를 통해서 제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사재기에 대한 얘기가 또 언급이 되고 있죠. 일부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K뷰티 제품 구매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될 경우 미국 내 K뷰티 수요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층이 의리로 K뷰티 화장품을 사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또 상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증권 박은정 애널의 코멘트에 따르면 현재 실리콘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선수요 등은 미주 리테일 사업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들어본 바가 없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관세는 공급가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본인의 텔레그램 방에 코멘트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 리스크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박은정 애널리스트는 코멘트를 하기는 했는데 향후 주가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해서 하나의 내용 더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은 지금 관세뿐만 아니라 컨센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달바글로벌의 주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높아진 스트릿 컨센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낮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화장품 섹터는 높아진 스트릿 컨센의 실적에 과연 부합할 것이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8월 6일에 APR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 브랜드들의 2분기 성적표가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APR의 실적 발표가 섹터 내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섹터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 ODM사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5에서 9% 각각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비중이 높은데 오늘 중국 쪽에서도 약간의 노이즈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콜마가 상대적으로 더 밀리고 있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APR이 오늘 4% 그리고 달바글로벌은 2%대 하방 압력을 받으며 21만 1,0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하락이 더 이어질지 실적 발표를 관전 포인트로 삼고 이 섹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MSCI 8월 정기지수 변경 절차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편입 종목으로는 시총 1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LIG 넥스원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두산의 편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로는 현대건설,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재만 그리고 김두원, 이경수 애널리스트의 텔레그램 방인데요. 이번 MSCI 8월 편입은 오늘 종가부터 월 말일까지 편입 종목군의 허들을 넘어야 신규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지금 LIG 넥스원은 확정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산과 효성중공업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오늘 이제 확정을 위해 끌어올리는 수급이 보인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과 HD 현대미포 그리고 현대건설은 현재로서는 다음 11월 신규 편입 가능성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정기 리뷰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8월 8일 아침에 발표가 되고요. 8월 28일에 리밸런싱이 이뤄집니다. 관련주들 흐름 볼게요.
네, LIG 넥스원 최근에 주가 조정을 딛고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는 지금 위치에 딱 놓여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두산도 최근에 주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오르면서 58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이벤트로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텔미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은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만에 2차전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은 제가 계속해서 저점에서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수급적인 모습도 본다면은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종목 하나까지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2차전지 폭등이 시작되는 그런 증거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리튬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의 리튬 현물 가격이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1년치 신고가를 말하는데 일단 2차전지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은 났었죠.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오면서 확연한 그런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리튬 과잉 생산을 조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튬 생산 기업에 있어서 또 생산 중단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이 공급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흑연을 막겠다고 해서 이 반덤핑 과세 이 93.5%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세는 160%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생산 기지를 짓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 수혜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이 포스코 퓨처에 급등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정부의 정책, 최근에 우리 상법 개정해가지고 많은 지주와 금융들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산업 정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차전지에 대한 정책이 시작되는 건데 일단 알리베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ESS, 이 에너지 저장 대책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ESS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좀 새로운 수요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생산세 공제, 지금까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벌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세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생산세 공제를 통해서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기업도 생산되는 대수에 따라서 세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7월 말 되면은 지금 미국이 유럽과 인도의 무역 합의가 되면은 또 새로운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경기 민감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퀀텀스케이프라는 전고체 기업이 최근 2달 동안 3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3배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모습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전기차 2차전지 종목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중에서 또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가격이요. 42,300원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좀 분할 매수를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시제품을 이미 공급했죠. 바로 에코프로 DM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공급하면서 이 황화리튬 시제품을 이 주요 전고체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 기업 중에서는 가장 최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황화리튬 소재를 개발을 해놨지만 이게 대량 생산해야 되는 건데, 이 황화리튬의 상업 공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회사 이 KBR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개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해서 같이 공동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 파일럿 라인까지 완공해서 가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3배 올라가 있는 것만큼 전고체 배터리 어떤 상용화가 지금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소스페어스 케미칼을 놓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6월 그리고 7월에 포스코 퓨처엔과 에코프로비엠을 2차 전지안에서 소개를 해주셨고, 어제 이제 언급해 주신 보로노이가 오늘 또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일단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꽤 큰 급등을 이어가고 있죠. 일단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소재에 있어서 이 독립을 하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급등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 30%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볼 때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양극재를 만드는 대표 기업이지만은 국내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죠.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 CATL과도 공급 협의에 있고 또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있는 게 또 에코프로 비엠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플러스 CATL 관련 수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보로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 이전 가치만 4조 원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로웨이 시총이 아직도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것점에서 아마 보로노이는 이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이오 쪽하고 2차 전지 쪽에서 폭등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을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4시부터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할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